안녕하십니까. 네, 쿠샤킹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비가 한 3일 동안 와서 좀 더 추워질 줄 알았더니 춥지는 않네요. 날씨만 그냥 좀 우중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장에 그 사람들도 잘 안 오고 왠지 이런 날은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어요. 11월 해봐야 뭐 한 20일도 안 남고 한 3주 정도 남았는데요. 이 3주 동안 좀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기시고, 그다음에 이제 추워지면 4월달이나 돼야 필드를 가니까 그때쯤 될 때까지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김프로도 최대한 좀 여기저기 나가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즐기실 때 즐기셔야죠. 내년 4월은 좀 멀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 전에 제가 좋아요하고 요거 좀 많이 눌러주셔야 했더니 많이들 눌러주셨더라고요. 계속 많이들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뭘 할까 했더니 이 초보자들이 의외로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좀 원론적인 거를 들어가서 이 경사지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라이에서 칠 때와 이런 라이에서 칠 때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이 볼의 위치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클럽을 선택하는 요령,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한 10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요? 그럼 곧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비고 고고고! 자,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지금 뭐 장소가 그렇게 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제가 이 밑바닥에다 이 얼라이먼트 스틱을 깔아놨습니다. 얼라이먼트 스틱이 있다고 했을 때 거의 이런 방향으로 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이런 방향으로 칠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방향으로 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깨를 너무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방향이 일반적인 얘기예요. 너무 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못하겠죠. 일반적으로 이 정도 경사가 되면 너무 이렇게 똑바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 밑에 있는 연두색인가? 연두색 얼라이먼트 스틱과 이렇게 어깨를 맞춰주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게 골프에서 가장 힘든 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클럽을 어떻게 놔야 되느냐? 클럽도 마찬가지죠. 클럽을 내가 어깨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똑바로 놓을 수 있지만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이 클럽에 대한 얘기는 제가 바로 뒤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어깨를 이렇게 맞춰야 된다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체중 이동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중요한 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왼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볼을 치면 이렇게 나가려고 하겠죠. 볼을 치면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머리가 이렇게 나가려고 해요. 나가면 뭐죠? 머리가 나가요. 그럼 구질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머리가 나갑니다. 그럼 슬라이스죠. 이런 라인은 슬라이스 라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치면 슬라이스가 되게 잘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볼을 살짝 평소보다 높은 곳, 살짝 위쪽에 올려주는 게 정석입니다. 왜냐하면 볼을 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가기가 힘드니까 볼을 살짝 우측에다 놓는데,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볼을 평소보다 우측에다 놓으면 살짝 클럽이 열리겠죠. 그래서 슬라이스죠. 전화가 왔어요. 잠깐만요.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동영상을 보시고 연락하셨다고 전화가 왔네요. 어디까지 했었죠? 그거 슬라이스 라인. 여기서 치면 슬라이스가 라인가 된다는 거. 그래서 볼의 위치를 살짝 우측에다 놓는데 이 경사지 때문에 우측에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클럽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 얘기를 제가 바로 뒤 영상에서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게 경사지에 맞춰서 어깨만 놔라. 어깨만 놓고 내가 이쪽으로 나이가 쉬우니까 슬라이스가 잘 난다 이거죠. 슬라이스 라이라고 합니다. 왼발이 낮은 경우 요거 판이 없으니까 이런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볼을 칠 때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판이 왼쪽이 낮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잘 보세요. 뭐가 달라지냐면 이 클럽의 로프트가 달라집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일반적인 거였다면 이렇게 되니까 로프트가 어때요? 쓰겠죠? 로프트가 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내가 만약에 7번을 친다 그러는데 로프트가 서버려요. 그럼 6번, 5번으로 치는 거예요.
그럼 탄도가 낮아지겠죠. 탄도가 낮아지는데 크롭은 7번을 들었으니까 거리가 덜 나죠.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돼 있는 경우는,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이 크롭을 좀 이렇게 내가 더 낮아지니까 좀 이렇게 서 있는 크롭으로, 좀 더 눕혀 있는 크롭으로 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7번 아이언으로 칠 거리였다면 한 8번이나 이런 식으로 치는 거죠. 그럼 거리가 좀 짧아지지 않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무슨 내가 온그린을 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일단 앞으로 가는데 중점을 둬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또 너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되지만 살짝 돼 있으면 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아시면 뭐가 되냐면, 일반적으로 요거는 긴 아이언이나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그거예요. 숏게임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 돼 있는 라이에서 56도로 쳤다 이거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이건 56도가 아니라 뭐 피칭 웨지 정도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더 누워있는 크롭으로 친다는 거죠. 이렇게 되게. 왜냐하면 내가 56도를 들고 평상시에 내가 56도 쳤다 그래서 20m 56도 쳤다 그래서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훨씬 더 많이 간다는 얘기죠. 예? 각도가 이렇게 확 꺾어지니까 볼이 더 많이 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크롭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100m 이상 치는 건 별 상관이 없는데 그린 주변에서 칠 때는 크롭 선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렇게 될 때는. 자, 이번에는 또 거꾸로 왼발이 높은 경우입니다. 이 왼발이 높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까랑 똑같이 너무 이렇게 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제가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 밑에 있는 연두색과 이게 아니고 살짝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시고, 일반적으로 볼은 살짝 왼쪽 높은 곳에다 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살짝 높은 곳에 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평소보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왼쪽이 높은 라인은 굳이 너무 왼쪽으로 가셔도 안 되고 그냥 중간 정도에 놓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다 놓으면 어떤 또 현상이 일어나냐면, 드라이버 슬라이스 잡을 때 왼쪽 볼로 더 가라 하잖아요. 왜냐하면 슬라이스 크롭이 이렇게 닫히니까 그 크롭 닫히는 거를 감안해서 왼쪽으로 가라 하는데 이건 훅이 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치고 요번에는 일로 못 가잖아요. 뒤에 이렇게 남게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남으니까 훅이 나죠. 왼쪽에다 놨는데 또 훅이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라이를 우측, 에임을 살짝 우측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이건 확률이라 무조건 100%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웬만큼 치시는 분들 훅이 잘 나니까 요 라이를 이런 식으로 넣는 거죠. 어깨를 이렇게 해서 그냥 치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치시면 돼요. 근데 굳이 내가 이 경사면을 따라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다 보면은 자세도 흐트러지니까 여기는 그냥 가볍게 그냥 치는 겁니다. 아까 거꾸로 슬라이스 라이 같은 경우 이렇게 있는 라인은 이 볼을 좀 더 잘 치기 위해서 크롭을 이렇게 코킹을 빨리 해주는 경향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뭐 굳이 그렇게 많이 일반적인 거를 너무 통용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가 이렇게 좀 해보는 게 좋아요. 거꾸로 이렇게 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로프트가 점점 쓰잖아요. 그죠? 로프트가 이렇게 쓰니까 크롭이 좀 더 짧게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 크롭보다는 살짝 누워있는 크롭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누워있는 크롭으로 교체를 하면서 물론 이렇게 계속 오르고만 막이면 상관이 없겠는데 치는 것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유효적절하게 내가 크롭만 세워서 칠 것이냐, 크롭을 좀 더 다른 걸로 바꿔서 칠 것이냐, 뭐 2크롭을 더 칠 것이냐, 1크롭을 덜 칠 것이냐, 이런 거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0대 중반, 후반, 100 초반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야 별로 생각 없이 막 쳐도 되겠지만, 물론 초보자니까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90대 초반을 꾸준히 치신다든가 아니면 80대 후반에서 중반 아니면 싱글로 가시는 분들은 그런 걸 가셔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로프트 각도를 좀 조정하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스코어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평소보다 이렇게 돼 있는 라인은 로프트가 누우니까 좀 더 볼이 뜨죠? 일부러 이렇게 된 걸 쓰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더
평소보다 낮은 로프트로 치게 되니까 일부러 로프트를 눕혀가지고 치는 거죠. 볼의 위치는 가급적으로 높은 곳에 놓는 게 일반적이지만 뭐 굳이 그렇게 따라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샷이 사실은 요거예요. 요 샷인데 요 샷은 내가 질질 옆으로 이렇게 끌으려고 해도 끌기가 힘들잖아요. 얘 때문에, 경사면 때문에. 그래서 스윙을 보통 이렇게 코킹을 빨리 합니다. 이렇게 코킹 빨리.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왼발이 좀 더 밑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코킹을 좀 빨리 한다. 그리고 볼이 너무 왼쪽으로 가면 내가 경사면 때문에 볼을 이렇게 치기 힘드니까 우측에다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사의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제가 높은 곳에, 일반적으로 높은 곳에다 볼을 놓지만 높은 곳에다 볼을 놓으면 훅이 더 잘 나게 되니까 그거를 좀 더 교묘하게 자기가 좀 이것저것 쳐봐서 내가 좀 몇 번 쳐봤더니 이런 거는 볼을 살짝 너무 왼쪽으로 안 가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스스로 약간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좀 복잡한데요. 요건 그 유튜브니까 다시 뒤로 가기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한번 알아봤어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 알아봤는데요. 경사가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이런 걸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높은 곳에다 볼을 놔라 이렇게 해서 사실 그게 어느 정도 다 통용이 됩니다만, 이 숏게임 할 때 그린 주변에서는 그걸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보자들의 경우는 너무 막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두 가지 중에 하나로만 선택을 하세요. 52도냐 56도냐 뭐 이런 식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피칭이냐 샌드냐 이것도 좋습니다. 내가 좀 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보통 샌드로 쳤던 것보다 피칭을 들면 샌드 각도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그렇게 하신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거꾸로 피칭으로 쳐야 되는데 좀 샌드로 쳐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골프 라이프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만, 중요한 건 연습이에요. 저도 다음 주쯤에 한번 그 원래가 있기 전에 그 태광 숏게임장 가서 좀 연습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좀 가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찍어서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제가 찍어서 알려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 좀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렇게 슉슉슉 지나갔지만 그 앞에 부분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다시 앞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싹 해보시고, 정말 이건 나는 때려주게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러시면 블로그로 오세요. 블로그 그 안부 게시판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써주세요. 제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 왜 그런 거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김프로는 다음에 좀 더 좋은 콘텐츠와 레슨을 찾아뵐게요. 자,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